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코로나 사태, 부동산 가격 끄떡없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부동산 가격 끄떡없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2달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강남 지역 가격 2, 3억, 3, 4억 떨어졌다 보도하고, 이제 서울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부 신문의 보도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형성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역병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7가지의 원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부양책입니다. 지금 유례없는 세계적인 부양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또 세계적으로 부양책을 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IMF 왔을 때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바로 김대중 정권에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이 10년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세계적인 대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역시 부양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부 올랐던 버블 세븐 지역, 강남을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만 좀 떨어졌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부양책으로 세계에 돈이 넘쳐납니다. 돈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이고, 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태에서 30개 주요 도시를 조사해 봤더니 2월 달보다 3월 달이 3배 이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중국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진정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역시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매가 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여로 매물을 이미 자식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넘겼고, 그리고 또 급한 매물 아니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에서 3, 4억 떨어졌다, 2, 3억 떨어졌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몇몇 개 나와서 거래 한두 개 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임대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8년 내지 10년은 물건이 잠깁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팔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는 주택이 잠기고, 그리고 급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는 역시 시중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금리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 대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역시 매물이 안 나옵니다. 네 번째는 서울 지역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물론 서울도 지금 떨어진 건 아닙니다. 뭐 이번 주부터 떨어진다, 다음 주부터 떨어진다 하고 있지만 쉽게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의 떨어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르지 않던 인천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또 흘러들어가고 또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시장은 어떻습니까? 청약시장 역시 난리가 났죠.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3, 4년 후에 입주를 하면 그때는 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들이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0, 40대가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폭락을 하려면 전체적인 매물이, 급매물이 출해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는데, 경제활동인구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3, 40대가 바로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선은 강남 지역이겠고, 그 다음은 서울 외곽 지역이겠고, 그 다음은 수도권 지역을 공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못 사면 영영 못 살지도 모르는 위기감까지 깃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 경제가 수출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 의존도에 의해서 사는 나라인데, 유럽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상당 기간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아니, 거의 확정적입니다. 몇 %냐 문제지.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정권은 종반기에 접어듭니다. 종반기에 강력한 규제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태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내수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발전은 영영 물 건너갈 수도 있고, 일본과 같은 경제 불황을 한동안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 전반이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개인은 열심히 사고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그거는 경기와 어느 정도 같이 가기 때문에 경기가 한동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주식시장은 당장 활성화되기는 힘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부동자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걱정은 꼭꼭 묶어두셔도 됩니다. 물론
당장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틀림없이, 아니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부동산은 다시 오르고 거래가 활발할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다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